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흰다리나 관절염 약간 거리가 있기는 한데 장경인대 증후군. 요즘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굉장히 마라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마라톤 하고 나면 가장 흔하게 아픈 게 빈도수를 따지면 슬개근 주변에 슬개건염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햄스트링 또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특히 이제 마라톤이나 운동하고 나면 장경인대, 일류티비얼 밴드라고 하죠. IT 밴드, 장경인대 쪽이 불편한 질환을 장경인대 증후군이라. 장경인대가 이게 우리 몸에서 좀 특수한 인대예요.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긴 인대고, 보행이나 달리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대이기도 하죠. 근데 많이 이게 피로하게 되면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관절에 생기는 거는 이제 탄발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장경인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두꺼워져가지고 털컥털컥하고 고관절이 이렇게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기도 해요. 흰다리와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죠. 통증의 원인이니까. 이 장경인대 증후군의 치료법은 다른 근육통이나 똑같아요. 장경인대는 아래쪽은 인대로 되어 있지만 또 위로 갈수록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손바닥만한 근육이 있고 그 밑에 손바닥만한 근육 밑으로 쭉 인대로 다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 전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칭입니다. 통증의 정도가 좀 심하고 인대 증후군이 좀 아프면 이제 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성적으로 인대염이 좀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보통 이건 수술하는 병은 아니에요. 어떤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장경인대를 밀린 수술도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두꺼워져서 고관절을 구르다 폈다 할 때마다 두둑두둑 하는,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걸 탄발 증후군인데,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수술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죠. 근육을 먼저 키운 다음에 달리기를 하느냐, 아니면 달리기를 하고 나서 근육을 키우는 이제 그런 차이 같은데, 무리하면 안 되겠죠.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 초보자가 갑자기 막 40km 마라톤 완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나죠.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서서히 자기 신체적 조건에 맞게, 그 레벨에 따른 그 달리기도 그렇고 중량 운동도 그래요. 본인이 운동에 관심이 있으면 자신의 그 체력을 조금씩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계획을 짜서 해야죠. 보통 한두 달 되는 거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정도 계획을 짜서 해야 어느 정도 체력과 지구력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릴 때 견딜 만한 통증과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고 말씀드려요. 운동을 했는데 좀 아파요. 견딜만 해요. 그거는 좀 이겨가면서 좀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아닌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을 먹거나 냉찜질 하거나 좀 쉬엄쉬엄 해야죠. 모든 근육은 시작점이 있고 끝지점이 있어요. 장경인대 같은 경우는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쭉 오는 거니까 고관절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무릎 스트레칭도 필요하죠. 필요하면 이제 장경인대는 약간 허리까지 같이 스트레칭이 필요하죠. 달리기다. 그럼 이제 하체 중심에 어떤 스트레칭을 좀, 발목도 풀어줘야죠. 예. 그렇죠. 이제 신발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발볼이 넓은 사람이나 무지관정이 심하신 분이나 아니면 아킬레스건이 좀 약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이 제일 중요하죠. 아니죠. 절대 악영향은 아니에요. 운동의 한 방식으로 우리가 러닝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잖아요. 흰다리나 사지 현장이나 다 상관없이 러닝이나 스트레칭은 우리가 오래오래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자전거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회전에 의해서. 그래서 다리가 휘었어도 이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안쪽으로 특별히 힘이 쏠리거나 그런 건 아니죠. 휜 거는 인체에 영향을 주려면 일단 체중 부하가 돼야 돼요. 근데 자전거는 체중 부하보다는 다리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 흰다리하고는. 통증이 아주 자주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쪽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죠. 급할 때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인대 강화 주사 치료, 프롤로 세라피라고 하죠. 그런 치료도 하고,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주로 이제 주사 치료를 많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프다 이제 그러면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무릎에는 이제 슬개건이 있고요. 이게 고르다 폈다 굉장히 중요한 인대예요. 슬개건이. 슬개골 아래쪽에 있는 슬개건. 우리가 슬개건염 하는데 이게 바로 슬개건염이에요. 이게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무릎을 고르다 폈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뼈가 이제 위아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고르다 폈다 할 때. 그래서 무릎 앞쪽에는 무조건 슬개골하고 연관이 됐다. 그래서 슬개골 위아래 붙어 있는 인대염이 가장 많고요. 내측에는 내측 측부인대가 있고, 그리고 무릎 안쪽에 반대측 연골판이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게 그거고. 바깥쪽에는 외측 측부인대가 있는데, 이거는 많은 영향은 안 미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장경인대, 여기서부터 고관절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장경인대 증후군이 많아요. 뒤쪽은 뭐가 있을까요? 뒤쪽은 굉장히 복잡한데, 깊숙이 들어있어요, 다. 중요 구조물이 신경, 혈관, 뭐 그런 것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있고 바깥에는 다 주로 이제 햄스트링 근육이 뒤에 싸고 있어요. 가장 아프다 그러면 주로 햄스트링이 많이 아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햄스트링이 아픈데 허리가 아픈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걸 좌골 신경통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감별이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정확한 진단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릎 주변이 지속적으로 좀 통증이 있고 불편하면 전문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